네, 전쟁이 한국에서 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상당하시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분의 조언을 들으면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미정 캐스터. 외국인들 오후에는 좀 매도를 줄이나 싶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오후 상황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장 초반이랑 크게 달라진 점 없고요. 낙폭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장중에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목요일에는 외국인도 오후장 되면서 잠시 들어오려는 듯하는 이런 수급 공방 속에 장중 움직임이 상당했는데 오늘 개인들은 5조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전혀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WTI가 지난 금요일장에 9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그 충격으로 나스닥이 1.5% 하락으로 마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말 쉬고 오늘 아침 7시에 WTI 시장이 다시 열렸는데 지금 7시간 만에 한 30% 가까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이 2%대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장도 참 어렵지만 오늘 밤에 미국에서 또다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내일 역시 조금 두려운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 오늘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좀 덜 놀랍긴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비록 10%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런 날에 대표님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참 우리나라가 그 하이 베타 나라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구나.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여주는 변동성은 그야말로 외국인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하루는 급하게 내렸다, 하루는 급하게 또 올랐다가 또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뭐 25년에도 그렇습니다만 26년 1월, 2월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앞서서 달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달릴 때 남들은 조금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렸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각차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보이는 이제 아주 100% 로컬 마인드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증권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지수가 있으면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우리랑 시각이 달라서 우리 시장을 상당히 변동성 있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하고 본다 이래 했는데 이 뭐 때가 좀 안 좋은데 뭐 미국하고 일어나 이렇게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거기서 뭔가 트리거가 촉발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난주에 이 들어오려고 꿈틀꿈틀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오늘은 아주 잔잔하게 지금 마이너스 8%대 코스피 지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대만도 같이 우리만큼의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는 우리 코스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유가발 충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에서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뭐 한국, 일본 두 개 나라의 공통점은 아주 수입 의존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우리 시장이 좀 특별하게 좀 눈에 띄게 많이 빠진 바가 있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에 너무 빨리 갔던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오늘 보니까 전 뭐 아시아 시장이 같이 빠지는 이런 느낌이나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이런 느낌 이거를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캐스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참 내일장 우리 이제 가늠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증시도 계속해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경기가 뭐 회복세에 있다 아니면 경기가 조금 시원찮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경기도 안 좋은데 원유가, 물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아주 안 좋아질 수 있고 경제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걸 지금 시장에서 선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WTI가 그 배럴당 110달러대에 도달을 했는데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 30%가 올랐는데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30%가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그 우크라이나 때를 넘어선 수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사상 WTI가 가장 가격이 높았던 때는 2008년이었는데요. 중국 같은 신흥국의 폭발적인 수요와 투기 세력 때문에 유가가 122달러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 3개월 뒤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반토막 수준의 대폭락을 경험했고 코스피 역시 2100에서 900달러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특히 이때는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우리 증시도 잠깐 달성했던 3,000피를 반납하면서 좀 장기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몇 주 안에 해결될 문제지 몇 달씩은 안 갈 거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짧게 갈 일인지 길게 갈 일인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하루하루가 뭐 1년 365일 같이 이제 느껴지는 이제 장세가 이어질 텐데 예. 지금 금방도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5월이나 6월 이때 뭐 종전한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3개월에서 4개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일이 걱정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된다고 하면 유가가 계속적으로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을 이제 그 매도를 많이 치는 거는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1위, 2위 이렇게 시총 순위에 있는데 유동성이 좋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받쳐주니까 거기다가 그냥 맘 놓고 외국인들이 막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수급적으로도 지금 힘이 달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짧게 끝날지 길게 갈지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물을 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는지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뭐 2월달 내내 그리고 3월에도 이제 위험 관리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예. 지금 위험 관리라고 하면은 뭐 주식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다는 경우를 얘기도 하겠지만은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 뭐 ETF 같은 경우에 2X 레버리지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장이 거꾸로 가다 보면 생각보다 거꾸로 가다 보면은 반대 매매에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신용 위험을 조금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안 그러면 반대 매매 강제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높고 시장 하락 압력이 지금 강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하루 이틀만 더 간다고는 다시 반대 매매로 몰리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오늘 뭐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받쳐가지고 이제 받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재차 지난번 저점을 만약에 5천 중반이죠. 거기를 혹시 깨고 내려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반대 매매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 점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후에 오늘 이렇게 빠지고 내일도 또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견딜 정말, 수가 없죠. 예, 심각하게 우리가 좀 네, 봐야 되는 견딜 수가 거죠.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지난 주말에 보니까 그 코스피의 신용 잔고 그 한도를 그 잔고를 보니까 예. 거의 22조 선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1조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15%밖에 안 하는 코스닥인데 신용 잔고 수준은 거의 50%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예. 코스닥도 신용 잔고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용 끌어다가 투자하신 분들 오늘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경고 뜨고 뭐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3일 안에 미수금을 넣어야 하는 초단기 비트인 위탁 매매 역시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신용 융자 잔고가 지난달 초에는 한 30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시장 활황에 따라 한 달 한 2조 원 정도 늘어나면서 전쟁 직전에는 32조 원이 됐습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코스피가 7% 떨어질 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를 활용하면서 신용 융자 잔고는 32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준 4일에도 비트는 늘어나면서 신용 융자 잔고는 역대 처음으로 33조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비트인 위탁 매매, 이 위탁 매매는 매수하는 날에는 증거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 미수금은 실제 결제가 발생되는 이틀 안에 입금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만약 3영업일까지 돈을 못 내면 곧바로 반대 매매 절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초단기인데 위탁 매매 미수금 역시 전쟁 전에는 1조 원대였는데 전쟁 이후에는 2배가량이나 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도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반대 매매 금액이 지난 목요일에 무려 77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전일 대비해서는 3배고요. 이틀 전과 대비해서는 8배나 급증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등장 보고 다시 뛰어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내일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그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근데 저가 매수를 이제 하고는 싶은 그 생각은 알겠으나 지금은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라는 게 우리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연초에 하락장이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학습하신 게 있지 않나. 네. 이번에도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런 희망으로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 증시에 새롭게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네,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가 그래도 다시 6천대로 우리가 언젠간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뭐 물도 타고 기다려보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가 만약에 길어진다. 그렇게 봐도 6천대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6천대를 돌아오는데 바로 여기서 V자로 돌아가서 갈 거냐 아니면 L자로 길게 가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라갈 거냐 그 이슈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얼마나 이제 그 확전될 거냐 길어질 거냐 이거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V자형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사일이나 이런 뭐 서로 막 지금 쏘고 있는데 그 재고가 지금 바닥이 나고 네. 우리나라에서 패트리엇 뭐 가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고가 소진돼 가지고 서로 이제 공방전이 좀 잦아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네. 맞는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같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게 3개월 이상 넘어가는 4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된다고 하면은 예. 상당히 오래가는 L자형 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누가 이 코스피의 하단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냐마는 혹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뭐 우리 코스피의 하단 어느 정도 좀 열어두고 보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5,500선이 이제 중심 균형선 근처 어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 이제 뭐 일종의 대주주면 대주죠.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균형점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5,500 선인 것 정도요?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사에서는 뭐 6,000도 부르고 6,500, 7,000 이렇게 불렀었지요. 그리고 국내사도 그렇게 불렀었는데 예. 요번에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상상 이상으로 좀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데이터를 뭐 우리 시장 베타를 한 1.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 1.3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변동성이 커져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할인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채 금리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할인율이 더 가중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국면에서는 할인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균형점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고 올라갈 일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정 캐스터는 뭐 하단을 얼마 정도로 놓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내릴 만한 깜냥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강건우 대표님 말에 한 표를 더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누구보다 대중적인 시각에서 시선.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대중도 지금 코스피의 하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투자자들이 상황은 많이 또 아니긴 없을 것 하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나 해외 투자가들은 당장 한 달 뭐 일주일 그 성적표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들은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묻어놓고 1년간에 6개월간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여유가 없는 분들 또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한 분들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 계산에 따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주요 자산들의 상황을 보면은 미 국채 같은 경우는 상승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는 한 가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환율은 지금 1,500원에 가까워졌는데 금값은 반면에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내리는 모습인데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금은 좀 안전자산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국면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거를 이제 미 달러화 지수의 상승 최근에 막 99를 넘어갔지요. 네. 이제 100을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뭐 미국 달러화가 작년에 내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96, 97까지도 내려서 10% 이상 미국 달러화가 이제 내려왔던 국면을 지금 회복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정상화로 가면 다시 미국 달러가 약해지겠죠. 그러나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 쪽을 많이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분이 뭐 외교 정치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뭐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불씨가 좀 분쟁이 좀 완화될 거라는 조짐조차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가의 폭등이 오는 거라고 해외에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던데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끝맺음을 내줄 수 있을지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대표님 혹시 뭐 감이 오세요? 좀? 그러게요. 저도 뭐 이쪽 뭐 전문가도 아니고 네. 하지만은 뭐 바람이 있다면은 빨리 그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로 이제 명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좀 문제가 좀 있지요. 미국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한테 사실은 전쟁을 갖다가 승인을 받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전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다른 이제 그 루트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란은 이란대로 뭐 당한 게 있으니까 좀 극렬하게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지도자도 나왔으니까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물밑에서는 아마 협상 얘기가 슬슬 나오지 않겠느냐. 양쪽 다 부담이 있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뭐라도 하겠죠. 미정 캐스터 볼 때는 어때요?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호위를 한다. 뭐 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오늘 한 말로는 용기 있게 그 해협을 건너라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없나 싶어서 괜히 좀 의심을 알아서 건너라. 약간 네. 그런 뭐 그런 의미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요. 지금 5월에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네. 확률 베팅 절반 이상 5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전보다 그 확률의 베팅이 일제히 30% 이상은 좀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5월 안에는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자신감은 조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탄약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뭐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확실히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장기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이유라고 JP모건에서 오늘 보고서를 실제로 내기도 해놨습니다. 자, 지금 장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금을 좀 늘려놓으라고 대표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주셔서 현금을 꾸준히 늘려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 현금을 언제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때가 된 것 제가 같아요. 볼 때 그 너무 이제 흥분하지 않고 현금을 씀에 있어서도 말이죠. 좀 침착하게 좀 그 지수대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 뭐 더 100포인트, 100포인트, 100포인트 여기대 뭐 5%, 10%씩 더 넣는다 이런 이제 계산하고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아까 우리가 계속 언제 전쟁이 끝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일주일에 뭐 5%, 10%씩 더 넣을 거냐 이렇게 기간으로도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채울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뭐 이걸로 하거나 저걸로 하거나 돈 있는 분들이야 지금 뭐 좋은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고점 대비 25%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하루에 10%씩 빠진다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 총알이 떨어진 개인 투자자의 최고의 대응은 계좌 안보기가 아닐까 싶은 안보기.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2시 3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있어요? 합니다. 네. 제가 지금 WTI 1분봉 보고 있는데요. WTI가 2시 때 확 떨어졌고요. 또 2시 20분께 확 떨어지면서 장중에는 한 116달러, 117달러 했는데 현재는 10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TI가 한 20분 사이에 급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선물 역시 아까 전에 한 2.5%대 하락해서 1.9%대로 낙폭을 축소했고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우리 한 2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8%였잖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6%대로 낙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WTI에 따라서 지금 지수 역시 함께 동반돼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폭락할 때는 미정 캐스터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게 뭐 손절 자기만의 뭐 기준이 있나요? 손절을 하나요? 아니면 뭐 버티고 기다리나요? 확신이 있는 종목, 제가 공부해서 확신이 있는 그런 ETF,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좋다 하더라 이야기를 듣고 산 종목이면 ETF면 그냥 20%대 매립 하는 걸로. 확신이 있는 거는 버티고 네. 확신이 없는 거는 20%가 마지노선이군요. 네, 그 정도 라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손절 라인으로 한 마이너스 20%대를 좀 네.
기준을 많이 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마이너스 30%. 개인 따라 다르죠. 워런 네. 버핏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0%까지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한쪽만 너무 경도돼서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리턴이 있다고 많이 올라간다고 볼 때는 리스크 쪽도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 계속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 리턴만 보지 말고 얼마나 수익이 날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도 방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는 베타가 낮은 주식을 할 수도 있죠. 수익이 좋은 주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터져도 덜 터지는 이런 이제 주식이 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막 하이베타, 고베타 주식 막 날아가는 주식들 많이 좋아하셨다면은 예. 조금 생각을 지금은 바꾸시고 방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도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베타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노출도가 좀 높은 종목들, 민감도가. 시장이 민감도죠. 네. 시장이 뭐 1% 떨어질 때 1%보다 덜 떨어지는 거를 베타가 좀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셨다가 네. 조금 교체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특히 가장 고민인데요. 이게 전망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요. 네. 네. 그래도 오늘 좀 이런 급락장에도 좋은 평가를 내준 IB가 있어서 그 IB 의견을 좀 들고 왔습니다. 예. 위안이 되길 바라며 들고 왔는데요. CLSA입니다. 오늘 중동 분쟁 영향이 공급망 리스크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놔줬어요. 원재료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이 분쟁이 단계에 그친다면 헬륨 같은 원재료 조달 리스크는 사실 지난주에도 헬륨 관련해서 반도체업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현재 다변화된 공급망도 가지고 있고 기존 재고도 있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원유도 7개월치를 비축해놨고 LNG도 비축량이 좀 있어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반도체 수출 비중 관련해서도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 중동 비중은 1.9%밖에 안 되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동 분쟁이 직접적인 출하 영향은 적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메모리 가격의 평균 판매 단가 역시 기존 전망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 이런 힘든 와중에도 29만 원대로 상향 네. 조정해놨고요.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역시 125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지금 증권가는 저렇게 영업이익 전망치를 밝게 보고 있지만 앞서 대표님께서도 너무 밝은 면만 보지 말자 하셨으니까요. 네. 좀 우리가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스팟 시장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정거래 가격도 뭐 계속 좋은 우리가 이제 볼 때 좋은 쪽으로 이제 올려 잡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당장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만들어내는 PC 업체나 핸드폰 업체들 그 생산량이 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물가 압력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까지 가중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PC를 많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수요가 줄겠죠. 엄청 수요가- 비싸대요. 네, 엄청 비싸졌을 스마트폰 테니까 170만 원 이렇다고. 살려다가 아예 뭐 다음 달에 살래 아니면 내년에 살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캐펙스들이 시설 투자들이 지금 막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예. 양산이 지금 뭐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때 가격이 민감하게 또 하방 쪽으로 언제든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그 이란 그 폭격을 시작한 이후에 DDR4나 DDR5 한 3거래일 정도 지난주에 났던 이제 뉴스를 한번 봤더니 네. 현물 시장에서 DDR 가격이 오히려 약간이나마 내린 그런 이제 현물 가격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큰 틈은요, 뭔가 이렇게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압력이 뭐 제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제조원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승 압력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리 부분에서도 이자 내는 이자 비용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요, 주가가요, 선행 지표입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도 선행 지표 중에 우리가 주가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익을 전망하는 것은 후행 지표입니다.
1분기 자료를 언제 받죠? 4월 초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내내 지금 이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나 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수가 이제 주가가 얘기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지금은 좀 가슴 깊이 좀 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